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 시부인 어음수표상의 채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수표는 제시증권, 상한증권이므로 어음수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파산 절차에 참가하기 위해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제인 어음수표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 기일 전까지 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하여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안내하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권조사 기일에서 이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그 확인인이 날인된 어음수표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파산선고에 도래하는 어음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나,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 법정률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후순위 채권이므로, 파산관제인은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후순위 파산채권을 시인하고, 구분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후순위 파산채권을 시인하고 일반 파산채권으로는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수표는 일람출급성 증권이므로 그 채권은 만기가 파산선고에 도래하는 어음채권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부터 만기 이르기까지 중간이자 상당액과 같이 후순위 파산채권이 되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인은 어음수표 채권에 관하여 어음수표 요건 흠결 여부, 백지 보충 여부, 보충에 어음수표상의 채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 배서의 연속 또는 말소, 상한청구권 보존의 여부,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백지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는 상한청구권을 보존시키지 않는다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음수표법을 우리가 보통 대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어음수표법.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상법 총칙, 그 다음에 어음수표, 회사법 3학년 1, 2학기 때 배우는데, 이 어음수표법이 사실 되게 까다로운 법이죠. 되게 일반 민법과 달리 여러가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거는 어음수표법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가물가물한데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어음수표 항변의 유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잠정적 또는 전략적 이의를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이 융통어음이 어떤 상거래와 관련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그러죠. 한편 채무자가 기존 원인 채무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수표를 교부하여 채권자에게 원인 채권과 어음수표상의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중복하여 권리 만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 채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파산채권에 신고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 신고한 파산채권의 원인을 어음수표상의 채권에서 원인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한 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원인채권으로 다시 채권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원인을 변경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경한 채권의 원인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주채무자인 지급인인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채권자에게 지급인이나 채무자에 앞서 배서인에 대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이거를 상한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지급인에 대한 지급청구권, 배서인에 대한 상한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후 지급이 되지 않을 때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채무자에 대한 상한청구권이나 원인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의해 만족을 받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주채무자인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므로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로 하여금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주의적으로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예비적으로는 원인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인채권만을 파산채권을 신고한 경우는 파산관제인 어음수표와의 상한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고된 원인채권에 대하여 전략적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채권을, 이게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채권은 이제 구분되죠. 어음수표는 무취하죠. 원인채권은 뭡니까? 뭐 대여금 꺼준 거냐, 공사대금이냐, 어떤 민사상의 개별적 원인을 쭉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여, 지급을 가름하여 어음수표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법상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채권은 이론적,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채권은 모두 파산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로 하여금 원인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원인채권 모두에 대하여 전략적 이의를 진술한 후 채권자가 어느 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취하도록 하거나 파산관제인이 일부에 대한 이의를 처리하는 등으로 병존하는 채권이 중복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결국 정리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중복되면 안되겠죠. 만일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원인채권 중 어느 하나의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다른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담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도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어음수표는 사실 요즘은 뭐 많이 없었죠. 사건이 뭐 전자어음도 결제의 어떤 수단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어음수표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수표는 아직 남아있나요? 뭐 부정수표 단속법 사건도 별로 없고, 특히 어음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사건이. 저만 그런지 아니면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대한 시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